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4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반 오이디푸스 이야기의 4주차.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 4월 10일 날 하는 수업을 지금 제가 미리 녹화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 30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이디푸스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한 1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약간만 30분 정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서서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정된 교재인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이 책, 그러니까 민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 오이디푸스는 소포클레스가 저작했고 우리나라 말로 여기 보면 강대진 옹김, 번역자가 강대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19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자세히 돼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터인데, 기본적으로는 먼저 오이디푸스 스토리는 우리 수업 초기에 제가 시간 할애해서 정리를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의 스토리가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 비극입니다. 결말이 슬프게 끝난다고 해서 비극이고, 반대로 희망적으로 끝나면 희극이 되죠. 웃을 수 있다 그래서 희극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비극의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이거 얘기조차도 안 하고 하면 이제 처음에 수업을 이제 집중해서 안 들어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오이디푸스는 원래 테바이라고 하는 그리스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주요한 번화했던 도시국가가 있죠. 테바이에서 이제 태어난 엄마 아버지가 왕비, 왕실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저런 운명의 어떤 장난이 쉽게 말해서 있어서 신들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얘가 불길하니까 직접 키우지 마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네가 없애버려라, 어머니는 종들한테 줘가지고 네가 없애버려라 해갖고는 미루다가 결국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방치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얘가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왕의 집안에 입양돼 갖고 자라다가 결국 자기 나라로 달리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나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목에 마주친 사람이 실제로 자기를 낳아줬던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마주치게 됐죠. 근데 서로 길을 안 비켜준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오이디푸스는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는 왕이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왕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망이 되어버렸던 죽은 라이오스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알고 보면 자기 엄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죠? 나중에 이게 이제 서서히 알려지게 돼서 자기 어머니 견디지 못하죠. 이런 비극이 있나요? 하고 자살해버리고, 오이푸스는 본의 아니게 집안에 이런 복잡한 일을 본인에 의해서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의시 너무 슬퍼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얘기가 이제 오이디푸스에 관한 얘기죠. 비극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쭉 나가는데, 오늘 앞부분 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를 본단 말이죠. 이 19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이제 시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비극의 구조가 등장가부터 해갖고, 프롤로고스부터 해갖고 쭉 나온다 그러는데, 오늘 앞부분 한번 봅시다. 프롤로고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처음에 이게 이제 연극 대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씩 말을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대사 하나씩 한단 말이죠.
제일 먼저 누가 말을 시작하냐면 이제 주인공인 오이디푸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 자녀들이여 옛적 카드모스의 세 자손들이여 대체 왜 이러한 자세로 그대들은 앉아 있는가? 양털을 둘러감은 탄원의 나뭇가지를 들고서 한대 도시는 온통 향연기로 온통 파이안을 부르는 소리와 탄식으로 가득하구나. 약간 이제 좀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이제 비장하다, 슬프고도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럼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게 좀 어려우니까 필요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번역한 사람이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카드모스의 세 자손들 그러는데 카드모스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오이디푸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처음에 누구에 세워졌냐면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건설자가 돼요. 처음 만든 사람. 이 사람의 자손들이라 하게 되면 뭡니까? 그 국가의 시조, 원래 조상의 후손들이요 이 말이죠. 그죠? 카드모스는 이제 처음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이게 그리스어 원문을 못 찾아서 이 번역한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좀 이거 수업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번역어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한대 도시는 온통 향연기로 이랬네. 도대체 이 한대가 뭘까? 처음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접속사로 봤어요. 그런대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한대 도시는 온통 향연기로 이 그런데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보통 한대라고 하는 말을 표준어 표기에서 잘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대라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갖고 뭘 생각했냐면 한대 나가서 놀지 마라 이런 우리나라 옛날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대라고 하는 거는 바깥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의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봤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번역인지 알려면 그리스어 원문을 봐야 되니까 그건 아는 사람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대라고 하는 게 그런 데인지 아니면 바깥에 이 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면은 딱 한 가지 원문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원문을 봐야 된다. 정 궁금하면은 뭐 영어로 된 번역문이라도 보면 혹시라도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게 테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향연기로 가득 차다 하면 향연기로 가득 찬다는 건 뭐냐면요.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죽다 보니까 사람 죽으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제 영혼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걸로 가득 차고 죽고 또 죽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온통 파이안을 부르는 소리와 탄식으로 가득하구나. 자, 파이안이 누구냐면 고유명사인데 어떤 그 이름이에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이름인데 여기 이의 각주에 보면 치료의 신이라고 해갖고 신도 종류가 많은데 치료해주는 신 보통 아폴론하고 같다고도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안 하면서 이 고쳐주는 신이요 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테바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전염병 좀 거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자, 자녀들이여 나는 그것을 전령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겨 직접 듣고자 여기 왔노라.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오이디푸스가 이 자기 나라에 자꾸 역병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게 나오죠.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의 대본이어서 청중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대본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이디푸스라고 불리는 모두에게 알려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청중을 알죠. 아, 이제 주인공이구나 얘기를 알게 돼요. 이 전략적으로 연극 대본인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어떤 표시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 노인이여 말하시오 그대가 이들을 위해 발언하기 적절한 위치이니
그대들은 어떤 뜻으로 와 있는 거요? 여기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왕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일 텐데 바로 밑 다음에 대사를 하게 되는 사제, 종교적 기능을 하는 이런 사제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바라서인가요? 나는 무엇이건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진정 그대들이 이같이 앉아 있는 것을 동정치 않는다면 나는 괴로움 모르는 굳은 사람일 거요.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고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겠죠? 문맥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정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왕이라고 하더라도 괴로움도 모르는 그런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감정이 똑같이 평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나도 슬픔을 느낄 줄 안다. 이런 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이디푸스의 이제 대사가 끝나면 이어서 사제들이 대사를 하죠. 다시 말하자 종교적 기능을 하는 대표 기능자들이 사제 아닙니까? 사제. 그리스 종교의 종교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죠. 오, 내 조국을 다스리시는 오이디푸스시오. 그럼 오이디푸스가 누구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제단가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떠한 나인지 그대는 보고 계십니다. 일부는 아직 멀리 날아갈 힘도 갖추지 못했고 일부는 나이 들어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라고 다 나이 먹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기력이 없이 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많이 있다는 거죠. 사제들이 아주 되게 많단 말입니다. 저는 제우스의 사제이고 그리스 신화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이제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젊은이들 가운데 과려 뽑은 자들입니다. 다른 무리는 양털 두루가지를 들고 시장거리 그리고 팔라스의 두 신전의 앞에 또 이스모네스 강에 신탁을 주는 제 곁에 앉아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런 설명이 군데군데 자세히 잘 되어 있으니 보시고 전 시간을 고려해서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추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께서 직접 보시다시피 도시가 지금 너무나 요동치고 이제 심연으로부터 피해 파도로부터 머리를 지켜들 수 없기 때문에 심연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이게 심연이에요. 심연. 내 마음의 10년으로부터 하게 되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10년이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 아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서양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 바다에서 가장 밑바닥도 10년이 되고 어비스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0년이라는 거는 아비스라고 해요. 아비스. 여러분들 이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가 알기로 태평양에 있는 가장 해저 밑바닥이 돼요. 그게 이제 어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문학 용어에서는 10년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써먹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10년이다. 10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테바이가 이 아폴론 신이 내린 이 뭡니까 저기 이 분노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죠. 테바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폴론 신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도시가 전염병이 들어가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열매를 담은 이삭들도 그렇고 풀 떴는 소의 무리도 그러하며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가져오는 신이 더할 수 없이 적대적인 질병의 소용돌이 속으로 도시를 몰아가고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절을 보면요. 여인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 지나가는 말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인들이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모든 생물체가 후세대를 만들어내는 이 생산이라고 하는 거, 이 자식을 생산, 새끼를 만들어 놓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재앙으로 바라봤던 게 동서양 모든 곳에서의 문제.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 윤리에서는 쫓겨나는데 특히 아무 자식이 아니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여자로서는 죄라고 보던 그런 시각까지 있었거든요. 그리스에서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농사 짓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굶어 죽을 판국이고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 가지 우리가 노동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 청사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게 결정적인데 문학적으로 어떤 상징이냐면은 생명력의 단절을 암시하는 강력한 비유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의 단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력의 단절. 자,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생명력의 단절이다.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뭐 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인구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국가 자체가 위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태바이가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는데 자, 카더모스의 집은 전염병으로 비어가고 금은 하데스는 신음과 애곡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보통 지옥을 나타내고 지옥보다 좀 더 큰 범위가 뭐냐면 저성세계를 나타내.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세계인데 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서 죽는 게 싫으니까 이게 좀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어요. 하데스는 저성을 다스리고 있는 대표자, 지배자인데 저성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걸? 염라대왕이다. 염라대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신음과 애곡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나 아이들이 그대의 화덕가에 앉아. 화덕이라고 하는 건 불 피워놓는 이 공간이죠. 불을 피워놓는 거. 요즘은 난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 같은 걸 떼가지고 그 나무를 담아놓고 테두리를 쳐놓은 거 이거 화덕이라고 하는데 당신을 신들과 대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 늘 있는 재난들에서나 신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나 인간들 중 어떠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당신은 카드모스의 도시로 오셔서 우리가 가혹한 노래꾼에게 바치던 공물을 없애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없앴냐면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핑크스가 소원도로 준다고 해갖고 그동안 이제 테베가 갖다 바치던 이제 공납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게 하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공헌을 했다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에게서 특별한 어떤 것을 알아내거나 배워서가 아니라 그저 신의 도움으로 우리 삶을 바로 세웠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인의 눈에 가장 강하신 오이디푸스의 머리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죠? 여기 탄원자로 온 우리 모두가 당신께 청원합니다. 자, 이 청원하는 것은 이제 사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방어책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을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 대책이. 지금도 우리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뭐 했어요? 질본이라고 줄임말. 질병대책본부라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방어책을 갖다가 찾아달라고 왕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신들 중 어떤 분의 음성을 들어서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서 알아내든 간에 저는 경험 많은 이들의 계획은 대체로 그 결과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고 난 다음 감탄사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오가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면 오지 그리스어 원문에는 여러 가지로 다른 거 있다고 그래요. 이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영어는 어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라고 하는 게 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이여 어서 도시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필멸의 인간이라는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반드시 멸하는 인간들이네. 오이디푸스도 그런데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어서 명성을 지키십시오. 저 굉장히 어색한 발음이죠, 그죠? 이게 명성을 지키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자의 어떤 번역의 원칙인데 되도록이면 원어에 쓰여진 대로 번역하자 해서 어색한 걸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돌려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면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품위에 걸맞게. 근데 명성을 지키십시오. 그대로 번역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은 그대가 예전에 보여주신 예지로 인하여 당신을 구원자로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통치에 의해 처음에는 바로 섰다가 나중엔 넘어졌다고 기억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도시를 확고함으로 바로 세우십시오. 이거 전형적인 직역입니다. 이 도시를 확고하게 세우세요 이러면 되는데 확고함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 모양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추측컨대 이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그대로 한국어로 돌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돌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신은 그때도 상스러운 징조에 따라 상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제 조짐이 좋은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상스럽지 않다는 건 찝찝한 걸 말하는 거고. 자, 행운을 가져다 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런 이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처럼 통치를 계속하실 거라면 뭐 하면서 이제 텅 빈 도시보다는 백성 가득한 도시를 지배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 몇 마디 더 나오는데 생략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답을 하겠죠. 앞서 긴 얘기는 뭐냐면 사제들이 오이디푸스에게 칭찬을 하면서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그게 기대에 부응하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감탄사 나오죠. 불쌍한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모르지 않고 잘하는 그것을 희망하여 여기 왔구려. 나는 그대들 모두가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앓다는 말 알죠. 고통이 있어서 끙끙거리는 거 이거 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다는 거죠. 당신들이 이리 고통하고 있다는 걸. 자, 하지만 그대들이 앓는다 해도 그대들 중 누구도 나만큼 이토록 앓고 있는 이는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대들의 고통은 제각기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다른 이와 무관하지만 내 영혼은 도시와 나 자신과 바로 그대들을 위해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으니 말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고통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니까 도시 그리고 내 자신 당신들 모두를 위해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61절에서 64절까지 요 나만큼 이선이 마리오까지 요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논리적 추론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두 개가 있는데 왕으로서 느끼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공인의 책임감. 또 한 가지는 이 비극의 발단이 오이디푸스 자신에게 일어났을 것임을 암시하는 이 발단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의 고유한 문제라고 하는 거. 뭐 역병이 일어난 발단.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자기 나라가 지금 역병들은 데 대한 가슴 아픈 책임감. 두 번째는 이 역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을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저자가 오이디푸스의 입으로서 암시해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문학장치. 미리 불길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숨겨져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에 깔려 있는 거. 이게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 복선을 흘리게 있죠. 그죠? 중요한 대목에서 흘려버려요. 복선. 이게 눈에 띄게 흘리는 방법이 있고 교묘하게 볼 듯 말 듯 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복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하고 이제 계속 읽어보는데 그대들은 잠들어 쉬고 있는 나를 일깨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고 생각에 많은 길을 헤매어 다녔음을 그대들은 알기 바라오. 이것도 전형적으로 어색하게 옮겼죠. 직역 그대로 하려고 했던 이 고집스러운 버적이 보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다닐 때 이게 아니고 생각에 많은 길을 헤매어 다녔네.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건너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24절 보면 포이버스의 집으로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포이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신인데 이 태양의 신이라는 아폴론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이걸 갖다 별칭이라고 그러죠. 별칭. 그 닉네임이란 말도 쓰는데 아폴론을 다르게 편하게 부를 때는 뭐예요?
포이버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이버스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이름을 갖고 와요. 그래서 피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주로 여자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죠? 여기 이제 아폴로는 남자지만 포이보스가 그리스에서 나와서 이거를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스를 E로 바꾸면 이게 성이 아니고 그냥 이름인데 피비가 되죠. 피비. 여자 이름 많아요. 유명한 피비가 이름 갖고 있는 영화배우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60 바라보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미녀 배우, 미녀 삼총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브룩실즈하고 피비 캐치, 여기 피비 캐치 나오죠. 그리고 프랑스의 소피 마르소, 이 3인방이 세계 최고의 그 10대 미녀, 청소년 미녀들인데 이게 이제 피비 캐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넘어온 이름. 피비 캐치는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얼굴이 그죠 백인치고는 좀 이상하게 덜 백인같이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부모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피가 섞여갖고 얼굴이 좀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진. 어쨌든 간에 피비라고 하는 포이부스라고 하는 게 아폴론이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자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비의 집으로 포이버스의 집으로 보내으니 말이에요.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 어떠고 저또 이제 얘기 좀 나오다가 자 그럼 이제 사제가 또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맞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때맞춰 제게 크레온이 다가오고 자, 이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신전에다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범인이 누군지 물으러 보냈는데 이제 심부름 보냈던 사자 크레온이 돌아오는데 딱 그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안성맞춤으로 돌아오는 게 맞춤하게 이런 말인데 이 한국말로 하려면은 때마침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맞춤하게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번역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로는 백발백중 어떻게 번역한다? 시기적절하게 때맞춰. 이게 뭡니까? 타이멀리거든요. 타이멀리. 타임에다가 ly를 붙여요. 그때 되니까 왔다 이 말. 딱 때맞춰 이 말. 타이멀리. 그죠? 그리스어로는 그 뭐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그대로 원문의 뉘앙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크레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좀 생략하고 25페이지 넘어가면 크레온이 답을 하는데 신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당도하느냐 하니까 이제 좋은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라 해도 좋은 결말을 얻으면 모든 면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래갖고 뭔가를 갖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오이디푸스가 또 물어보죠. 대체 어떤 말씀이요? 지금 그 말로는 내가 용기도 두려움도 얻지 못하였으니 말이요. 답을 해달라는 거죠. 신이 뭐라고 하시더냐는 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우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이죠. 이들이 곁에 있는데도 듣기를 원하시면 얘기하고 아니면 따로 얘기하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원문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뭐라 그러냐면 막 모두 있는데 얘기해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온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신께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왕이신 포이버스께서는 즉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왕이 아니고 이 테바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왕적인 존재, 실제로 신이죠. 그죠? 신인 아폴론이 이렇게 얘기했다. 포이버스가 이 땅에서 생겨난 오염을 나라에서 몰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치유할 수 없는 키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무슨 방법으로 이 말이죠. 그죠? 어떤 정화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이거 갖다가 정화 예식, 정결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세례식을 베푼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뭐 그런 말들을 하죠. 그리스 신화에도 정결하게 하는 식, 정화 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1분 안에 좀 끝을 내야 되는데 자 그래 갖고는 이제 자꾸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다 읽지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이 크레온과 오이디푸스가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좁혀지는 것은 오이디푸스에게 이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이 29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이제 프롤로고스 이 도입부가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원래 의도는 29페이지 중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요렇게 이제 처음에 작품 진도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이 당국대에서 조만간 며칠 안에 결정이 날 텐데 현장 수업으로 전환하느냐 하면 이걸 그대로 이어가서 진도를 나가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참여해서 읽거나 발표하거나 하는 것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면 주입식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음에 주입식으로 또 강의한다 그러면 오늘 한 만큼 30분 정도를 계속 오이디푸스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볼 것이고 오늘 그 4주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여러분이 그 29페이지 중간까지 등장가가 나오는 앞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